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장 뭐사지 순서 일부 꾸려갈 김동엽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자, 주말 사이에 뭐 이란 쪽에 대한 이제 확전 얘기 비슷하게 좀 흐름들이 좀 독설들이 오가고 또 트럼프의 초강경 예고 또 뭐 이란 쪽에서도 어디서는 맞받아치기도 하고 어디서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일부 공개에 대한 얘기들까지 좀 나와서 내용들이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요. 예, 관련해서 뭐 지금 미국의 선물 자체는 좀 미미하게 약보합 정도 흐름이고요. 뭐 유가는 조금 오르다가 내리다가 뭐 보합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날 끝난 가격에서 더 튀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올라가진 않고 일단은 관망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흐름들도 그러니까 금요일날 끝난 뭐 약세 흐름에서 사실 별반 개선됐다 이렇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늦게 별도의 이제 공개 방송 하면서 말씀드린 게 아침에 한 7시 때 돼가지고 선물 가격하고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 봐야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란이 제한적으로나마 반응이 뭔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지 아닌지 좀 여부가 판단이 되겠다 싶었는데, 자, 지금 8시 반 넘어서까지도 흐름을 보면은 별반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 버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뭐 미국과 동맹국, 그냥 흔히 말해서 이란의 적국을 빼고는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뭐 제3세대, 제3지대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뭐 우리나라 특히 보면은 뭐 글쎄요, 개별 협상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란 쪽하고 단독으로 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등지고 유가를 그러니까 기름을 빼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면 아직까지 뭐 좋은 출발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작은 뭐 사실 미국 시장이 워낙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끝나지? 예. 다우랑 나스닥이 똑같이 빠진 거 보신 적 있나요? 443포인트. 참 이렇게 빠지기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차이가 한 2배 이상 나는 지수가 어떻게 이렇게 거의 똑같게 끝났을까 할 정도로 결국은 나스닥이 한 2배쯤 더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졌고 야간 선물이 한 4.3%나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뭐 마이너스 한 150에서 200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호가만 보면 마이너스 200짜리는 아니고 마이너스 한 100에서 150 사이 정도? 일단 출발은 그 정도 급일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는 물론 이제 초반 수급 이후에 따라붙는 수급이 과연 어느 쪽인가 하는 것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뭐 금요일날 강세였던 건설 섹터나 이런 것들은 오늘도 강하고, 또 코스닥에서 1등주로 갑자기 등장한 삼천장제약도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또 풍력 관련주들, 또 LNG 이런 쪽에서 일부 강세 종목들도 있고요. 뭐 쟤네들이 아주 짜잘한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십시일반 오르는 종목들이 약간 지수 빠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할 정도로 좀 강세 종목들이 좀 제법 덩치들이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3%에서 4% 사이쯤의 뭐 하락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에서 4% 초반 정도의 하락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 정도 내외일 것 같다. 뭐 15분 있으면 예상지수 나오는데 제가 뭐 말씀드려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야간 선물보다는 조금 윗선에서 출발하는데, 문제는 야간 선물이 요 정도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한 200, 230 정도 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발을 마이너스 뭐 한 100, 230 정도로 한 다음에 그거에 한 2배 정도쯤 내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또 편치 않거나 뭐 이 미국의 인내심이 극에 달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이제 원래 뭐 일 벌리기 전에 엄청나게 뭐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시기니까 지금 호르무즈해협 48시간 이내에 그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란을 완전 정전화하겠다는 거죠. 암흑으로 만들겠다. 또 뭐 이란은 어느 쪽에서는 또 그럼 중동 국가 나머지 애들의 그 뭐 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것도 파괴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약간 이제 갈라치기 개념인데 뭐 제3국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개방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서 어떤 게 진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금요일날 일부 좀 올랐던 섹터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건설 부분 쪽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해석은 그렇죠. 대부분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플러스 뭐 전쟁이 좀 끝나면 재건 이슈 이런 것까지 좀 봤던 건데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대충 이러다가 합의 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트럼프의 초강력 예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서로 뭐 얘기 나눠보자 근데 안 들어 뭐 트럼프의 중동 특사도 2번 이상 뭐 휴전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이 휴전을 원하지만 나는 응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며칠 전에 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양쪽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가지고 초강경으로 이렇게 강대강으로 붙는 게 어떻게 보면 빠른 결과를 얻는 데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누구의 승리라는 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군사력 갖고 따져볼 건 아닌데 이란이 굉장히 지구전 내지는 뭐 주변국 괴롭히기 이런 쪽으로 약간 선회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재미를 보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괴롭죠. 근데 뭐 민간인 지역까지 전부 다 폭격하면서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뭐 지상군을 투입하느니 해서 해병대가 근처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는데 막상 해병대 투입이라든가 지상군이 뭐 몇천 명이나 10,000명 단위로 만약 들어가게 되면 진짜 뭐 이란의 핵물질 막 딱 갖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꽤 혁명 수비대랑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사망자라든가 뭐 그런 이제 사상자들도 많이 나오고 국면은 좀 단기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미 뭐 주변국에서의 그 피해를 감안했을 때도 최소 몇 달은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거의 이면이라든가 대체 개념으로 해서 사실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LNG 뭐 이런 쪽의 관련주들은 뭐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선전할 걸로 기대합니다. 뭐 그러고 있죠. 지금 NXT에서 강세가 나오는 면면들 보면 뭐 대부분 그런 녀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는 잔뜩 기다렸는데 뭐 20만 명 안 오고 5만 명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7% 마이너스로 뭐 음원 차트가 여러 나라에서 1등하고 있는 거 뭐 고무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모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슬프게 반응이 나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슬플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39분 됐으니까 이제 뭐 50분쯤 돼갖고 이제 그 모든 종목의 호가가 나오면 예상 지수가 나올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대로라고 하면 마이너스 한 100 정도 내외쯤일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더 무너지느냐 아니면 이제 좀 쫀쫀하게 낙폭을 줄이느냐 여부는 뭐 개인들의 수급의 반대편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과연 오늘 저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뒤집다 팔 거냐 이런 거에 좀 달려 있겠죠. 자, 어쨌든 시장은 뭐 지금 대체 에너지성 종목들이 제일 세고요. 뭐 유가가 올라갔다고 하여 유가 관련주라든가 방산주 이런 것들은 뭐 비교적 약간 페이크 비슷하죠.
올라가도 3월 초에 초강세일 때 나왔던 호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호가들밖에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은 뭐 유가를 당분간 고유가를 피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제일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출발은 조금 스크래치가 나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한 600분 가까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말 사이에 뭐 생각들이 많으실 거고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오늘장 모사지라고 하는 제목대로만 생각해보면,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하면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 시작할 때나 뭐 초반에 지수가 약할 때가 무난한 정도 급은 된다고 봐요. 지금 그냥 아주 좋은 지금 올라가는 애들 빼놓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들 최소한 2-3% 내지 3-4%, 정말 재수 없으면 한 5% 이렇게 출발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하이브처럼 공연이 좀 이상하게 보였다 이래서 마이너스 한 6-7%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이면에 이제 찾을 만한 것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한신공연 같은 거, PBR이 0.1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갖고 상도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약간 좀 약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동전주들이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약간 좀 야릇한 애들 있잖아요. 품절주, 동전주, 신규주, 이런 것들이 좀 상대 강세를 띌 확률이 높고, 저는 그런 주식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런 초강경이라는 게 또 결말상으로는 오히려 빠른 결말,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혐오한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빨리 나라라고 자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고 이기는 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는 게 좋지, 지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하염없이 가는 것만 바라진 않을 텐데, 근데 그게 우리가 바란다고 국제 헤게모니나 질서상에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만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싸우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주식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다른 거 없습니다. 결과는 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우크라이나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나 네타냐후도 곧 끝난다 자꾸 이제 말잔치만 하고 앉았는데, 양쪽에 지금 전력은 원래 차이도 크지만 이란이 그만큼 사실 군사력에 대해서 지금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들은 많거든요. 간헐적으로 진짜 군대 이런 미군 기지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무방비 형태에 있는 민간 시설이나 정유 시설, 가스전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어떤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트럼프가 이제 못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란을 아예 그냥 정전화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걸 내뱉은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고 또 현대차도 약하고, 그래서 뻘겋게 지금 NXT에서 거래되는 애들이 있죠. 근데 하필 우리가 이제 비중상으로 많이 없는 애들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3월 초부터 와 이거 대체 에너지다 이래가지고 물론 비중상으로 태양광, 풍력, 원전, LNG 쪽으로 해서 골고루 좀 비중을 태워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제법 플러스 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일부는 계시겠으나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첫 출발에 있어서는 계좌가 금요일날 잔고 대비해서는 약간의 좀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좀 마이너스 날 확률이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남겠는데, 자,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가 매수 대응이 저는
딱 좋은 날일세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말씀드리면서 관련돼서 뭐 얘기들 보면은 뭐 미증시는 많이 빠졌고요. 3월달 시장의 큰 흐름은 정말 이거죠. 전쟁의 스토리를 더해준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고, 방사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예요. 초반에 뭐 천궁2가 엄청 활약했다 이래가지고 LIG 넥스원이라든가 몇 개 종목이 한 3일 4일 정도, 3월 3일 3월 4일은 아주 화끈했는데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 뒤에는 그냥 쭉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냥 에너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뭐 석유 관련주 별로죠. 뭐 그렇다 S-오일이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비료, 사료 이런 것들 간헐적으로 움직이고, 뭐 식량 부족 우려 이런 것들 나오지만 주가 가봐야 이제 단발성 정도에 불과한 그런 정도의 흐름이고, 오히려 뭐 AI 쪽만 보면은 뭐 광학이라든가 광통신, 광케이블 이런 거 관련주들이 제법 한 2, 3주 사이에 실하게 올랐던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던져드리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받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새롭고 더 놀랍고 컸는지에 대한 내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대응의 수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 전쟁 얼마나 지속될지 알겠냐?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도 자기가 하는 소리가 맨날 버전이 바뀌는데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 우리 범인이죠. 범인, 아주 평범한 사람. 예. 저 국제적으로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그 지속성과 그 기간이라든가 어떤 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갖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뭐 뉴스들이 나오지만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미 우리한테 들리면 벌써 몇 시간 전 뉴스인데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의 뉴스들이 또 들어닥치고 있고, 또 AI를 가장해가지고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판을 치고 있고, 참 상황들이 뭐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그런 얘기들도 많고, 하락 조정의 마무리 패닉셀링이 나왔냐? 참 솔직히 뭐 조정이라고 지금 장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뭐 항상 전통적으로 보면 개인들의 투매성, 팔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개인들이 워낙 좀 힘이 있다 보니까 뭐 빠지면 산다 쪽이지, 야 이거 잘못 샀네 이러고서 다음번 기약하자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없죠. 물론 이번 상승한 1년 가까이 장에서는 뭐 개인들의 역할도 매우 컸고, 계속 뭐 고공권의 지수를 만드는데 개인들의 역할이 큰 거 맞았는데, 자 지금 이제 빠지는 흐름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계속 사는 관점이에요. 뭐 많이 빠지는 날은 개인들의 매수가 또 그만큼 많이 나오고, 그 대신 또 외국인들의 팔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맞부딪히는데, 자 오늘은 출발은 어찌됐든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종가까지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내주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드리고요. 주간 증시 보면 뭐 주총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금요일날 시간에 때 약하고 강한 것들의 상당수가 감사보고서가 제때 낸 기업은 강하고, 감사보고서 지연된 기업은 막 하이젠 RM 같은 경우 16% 빠지기도 하고, 종목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주총 시즌이라서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 내야 된다라는 걸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좀 등락이 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유가도 높고 환율도 1,500원 이상, 반도체 삼각변수, 뭐 반도체가 지금 그냥 마이크론, 엔비디아 보면 실적은 잘 나오죠. 근데 걔네마저도 실적 발표 이후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시 5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숫자로 가보죠. 전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상 지수는 야간 선물대로 반영이 되면
네, 마이너스 200 정도였는데 지금 뭐 200 예상 나오다가 마이너스 170 정도로 조금 줄었다. 뭐 이게 줄었다고 얘기 드리기도 좀 애매한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 뭐 현대차가 3%, 네, 그 외에 이제 뭐 강세 종목군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하죠. 많은 종목들이 약할 거고 이렇게 보면 시장을 어쨌든 제 생각에 한 100에서 150 사이쯤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양적 지수 예상이 마이너스 한 2% 정도인데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 늘 좀 희망을 뭐 주식을 좀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야 희망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해야 되겠죠. 예.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월화 지난주도 복귀해 보면 월화 정도 별로였는데 이제 수요일 날 엄청나게 좀 야무지게 오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로 싸우는 건 더 험준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글쎄 원래 뭐 시끄러운 개가 안 문다고 하는 이제 속담도 있긴 했는데 이게 말이 거칠어지고 이럴수록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얘기하면 안 듣는데 정말 세게 나오니까 의외로 말로 다 해결되는 경우들도 왕왕은 있거든요. 그게 뭐 이번에 참 통했으면 좋겠는데 이란 쪽도 워낙 강경하고 뭐 미국도 어떻게든 발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세게 나가서 한번 움찔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든 알면서도 뭐 알았어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강대강으로 계속 붙어가지고 뭐 끝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고 그러면 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종래는 뭐 전쟁도 끝나고 다시 뭐 휴전과 이런 시대가 오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녹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예. 지난 이제 3일하고 4일 동안 이틀 동안에도 뭐 큰 폭으로 녹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꾸역꾸역 좀 5100대에서 5800까지 올라오니까 일부 좀 만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 지금 오늘 뭐 지수대로 보면 다시 5500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치 앞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려운 오늘 장에 또 한 주의 출발 뭐 이렇게밖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괴롭고 죄송하다. 아이고야 뭐냐 이거. 네. 자 지금 지수는 뭐 코스피가 180포인트 정도 예상 나오고 있고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별반 뭐 그렇게 유익하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흐름들이 일단 별로란 말이죠. '웬만한 개별주들 지금 뭐 재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군들 보면 얼추 봐도 평균이 보시면 뭐 평균이 한 3, 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4% 정도를
대입을 해서 보면 뭐 5천 포인트에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00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정도 흐름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과연 뭐 진짜 뭐 매도 사이드카 이런 거 나올 정도로 더 밀릴 거냐, 아니면은 버텨줄 거냐. 예. 자,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그 표준 가격이라고 한 20만 원과 하이닉스 100만 원에서 이제 살짝 멀어졌는데, 얼마나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되찾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예. 아이고, 예. 200포인트 이상으로 예상 가격이 나오네요. 예. 제가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으나, 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지수가 야간 선물을 채 반영한 건 아닌데, 야간 선물이 되게 이제 안 좋게 끝났는데, 트럼프의 그 초강경 발언은 사실 그 장이 끝나고 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플러스 알파 정도의 분위기가 남아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예, 이게 결자해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뭐 미로 속으로 그냥 던져진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선 아마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예. 건설주들 호가만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아이고, 예. 사실 뭐 많은 종목들은 사실 지금 하락폭이 좀 심해지는 경향들, 예. 삼성전자도 19만 원이 살짝 좀 위태로울 정도의 흐름이고, 예, 별로입니다. 예, 옵티코어는 그래도 보합 정도 지키면서 출발하네요. 예. 예, 자, 좀 1분도 안 남았는데, 지수는 굉장히 별로 상태로 좀 출발하고 있고, 아유, 참 힘들게 출발합니다. 예. 삼성전자, 아이고, 예. 아, 200포인트 이상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고요. 예. 삼성전자는 19만 500원 출발했는데,
네, 지수가 지금 뭐 별로 뭐 유쾌하게 출발한 건 아니고요. 200포인트 넘게 출발했고 코스닥도 2%대 후반 정도로 일단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뭐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이 삼성, 이게 VI 걸려가지고 아직 출발을 못했군요. 우리로는 오늘도 세네. 엄청 세군요. 네, 200포인트 출발했는데 지금 일단 수급만 보면은 역시 또 외국인들이 오늘 뭐 적극적으로 산다기보다는 개인들 위주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매 지수가 조금 더 밀리는데 아유, 안 좋습니다. 어깨요? 어깨는 저번에 20한 2만 원 나왔을 때가 어깨 아닐까요? 뭐 다 사신 단가들이 달라가지고 뭐가 정상이거나 뭐 어떻게 해야 정상이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뭐 흥하해운은 그 이번에 그 유가 올라가는 거 대비해 가지고 그 뭐 우리나라 비상장사가 뭐 그 탱커선 뭐 거의 싹쓸이 해가지고 돈 엄청 번다 그러던데 그 회사의 자회사가 흥하해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비상장사인데 그 왔던 성공의 어떤 스토리를 흥하해운이 지금 맛보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도 실리콘 포토닉스 쪽으로 빛과전자랑 우리로 같은 거 오늘도 세네요. 오늘도 아주 세다. 자, 지수가 지금 240포인트, 이게 5%권역까지 가면 조금 위험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지수는 어떻게 됐든 좀 더 밀리는 형국이고요. 지금 초반에 5분밖에 안 됐는데, 일단 외국인들 포지션은 좀 차이가 있네요. 코스닥은 일부 좀 사는데, 코스피는 딥다 팔고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분도 안 돼서 3천억 정도의 매도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 4% 후반, 하이닉스는 거의 뭐 그 마이크론 빠진 정도 급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출발했고, 워낙 약하니까 그나마 뭐 LNG라든가 저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는데 장이 워낙 지금 내려 꽂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세게 작용은 안 하는데요. 이거 옵티코가
지금 이 장의 보합을 나타내고 있어. 예. 아이고. 지금 사실 뭐 오르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그렇죠. 올라가는 게 지금 250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니까요. 아, 야, 저 TMC 좋네, 오늘. 예, 7%. 아까 보합 출발 정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지금 장은 지수가 계속 미끄러지는 장이라, 예,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아, 요거. 예, 뭐, 우리로랑 빛과전자 튀어 올라가니까, 아하, 예, 옵티코어도 살짝 올라가네. 예. 광 쪽 관련해서는 뭐 일부 종목들 강세가 그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데. 아, 저쪽이 좀 세네요. 자, 흥하해운이 뭐 고유가 또 해운 뭐 가격 운임 상승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 기대하면서 굉장히 세고요. 예. 올라가는 거 사실 지금 200개 남짓되는데 뭐 그런 기업들의 강세를 말씀드려야 예. 그냥 뭐 접근도 못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서 그나마 광 쪽이 좀 살아는 있어요. 우리로가 빠른 상한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또 원전 쪽은 저 서전 기존이 금요일 날도 초강세였는데 오늘도 20% 상승. 예, 그러니까 결국 금요일 날 뭔가 좀 보여준 애들이 예, 오늘 센 거네요. 예, 계속 예, 뭐 증권주 쪽에서 SK증권 같은 거 그래도 보합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보합에 있다 보면 상승의 여력들이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예. 아이고야 TMC 이거 11%까지 올라갔네. 엄청 세군요. 예. 예, 지수가 270 정도 뭐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예. 뭐 이렇게 막 시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접근이 용이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야, 그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도 그 비만약, 예, 약간 그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자체도 요새 주가가 좀 별로라고 하는데, 야, 그걸 뚫고 삼천장제약이 오늘도 6%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와중에 코스닥이 1등주가 됐다면서 아주 그냥 제대로 뿜어주네요. 아, 이거 하이젠 RNM은 이게 진짜 감사 보고서 안 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굉장히 세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 이상 빠지고 있고요. 이거 감사 보고서 지연이라는 게 이렇게 또 치명적인 상황들을 좀 만나고 있네요. 자, 지금 개별주들이 대충 뭐 지금 지수가 3%에서 4% 사이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수준 정도면 이제 평균적인 거고, 큰 하락을 좀 보이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이코, 네, 뭐 결자해지라고 뭐 많이 빠졌지만 또 지수를 돌리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이코, 지금 하여튼 뭐 지금 봐선 뭐 아우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밖에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 아우 매섭게 지금 그나마 코스닥도 사실 지수는 밀리지만 뭐 한 끗발 코스피보다 좀 덜 밀린다 요 정도 상황이죠. 근데 600억 매수로 그나마 좀 응하고는 있는데 160개 오르고 1500개 빠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여기서 그러면 오늘 흥구석유 한번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거 따라잡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정상적인 종목들이라고 소위 보이는 그런 녀석들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이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오늘 깊은 조정 들어오는 애들 쪽으로 매수가 좀 가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술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 작성하고는 무관한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는 좀 젬병인가 보죠. 아니면 그게 이제 회계법인하고 그 회사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보통 이게 지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은 뭔가 이게 뭐 비용으로 떨어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뭐 다른 항목으로 해달라 이러는데 이제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어쨌든 회계법인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통들 충돌이 일어나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왕왕. 근데 그게 뭐 회사가 그냥 절대적으로 정말 이상해서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이제 회계법인과의 의견 차이 갖고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와, 진짜 읊어댄 거 치고는 TMC가 진짜 세네요. 18%. 야, 유가 쪽으로도 좋고 AI 쪽으로도 좋다 그러더니 양쪽 다 좋은 녀석이었는데 TMC 오늘 아주 돋보입니다. 야, 이런 정도까지 올랐어. 그리고 정상적인 섹터 중에서는 그 광통신 쪽이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로랑 빛과전자 또 옵티코어도 꽤 올라갔는데 대한광통신도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플러스로 좀 돌기까지 했고 약간의 강세가 좀 나오는 섹터가 분명히
저쪽입니다. 광통신 쪽. 그래도 사실 미국에서도 별로 세지도 않았는데도 근데도 광이네요, 광. 네. 지수가 조금 줄어드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려서 다시 좀 내려갑니다. 코스닥도 좀 그렇고 지금 외국인이 600억쯤 사다가 지금 반으로 또 주니까 지수가 한 템포 좀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별로 좋지가 않네요, 지금 상황이. 아이고, 참, 이게 월요일마다 보통, 지난주에도 그랬죠. 약간, 시비 같은 것도 걸리고, 막 이런 게 월요일이에요. 보통 주말에 뭔가 좀 편치 않은 뉴스들 나오면서 보통 진행이 그렇게 되곤 했는데, 오늘도 자칫 그럴까봐 조금, 아니, 회계 마찰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보통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은 회계법인하고 얘기가 안 통해서 지연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지연이 안 돼서 그냥 뭐 비적정 내지는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고, 그거는 정말 뭐 하한가 가는 거고, 그냥 뭐가 좀 안 맞아서 하루 이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2, 3일 내로 보통은 나와요. 근데 그 사이가 이제 뭔가 좀 애타게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자, 하이브는, 야, 이게 진짜 기대값을 너무 갖다 부은 건가요? 14%나 빠져야 될 정도로 최악은 아닌 것 같은데도 시장 반응 참 냉정하네요. 냉정하다. 말 그대로. 야, TMC만 좋아. 와, 22%까지. 흥하의 행운하고 맞먹을 정도라니. 야, 이 녀석 보게. 야, 이게 오늘 아침에 리포트로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사실 오늘자도 아니고, 지난 금요일자 리포트였는데도, 야, 약발이 이렇게까지 먹다뇨. 생각지도 못했던 약발인데. 제가 한 십수년 근무했던 저 녀석 요새, 아니, 요새, 얘는 진짜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없는데 왜 갈까 싶은데, SK증권이 요새 엄청 잘 가더라고요. 증권주 중에서. 자, 지수는,
9시 한 20분 지나면서 살짝 예, 돌곤 있는데 뭐 큰 뭐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조금씩 낙폭이 줄곤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외국인이 뭘 확 돌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개인들이 기간 매물까지 받아가면서 1조 2천억 예, 아침에 열심히 사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와 그래도 주성엔진을 이거 금요일날 셌더내죠. 예. 셌더내고 HPSB, ISC 야 요거 완전히 언땅 같은데 그 안에서도 예, 살살 또 물이 흘러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 태양광 쪽은 또 HG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중심 잡으면서 그럼 또 하나솔루션도 살짝 뭐 플러스 돌 수도 있겠고요. 예, 지금 대체 에너지들이 어쨌든 또 패가 좀 풀리는 시기예요. 흥구석유는 오히려 좀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시기고요. 예. 에코플라스틱 이거 약간 친환경 플라스틱 뭐 관련주들 예. 와 옵티코어는 VI가 걸렸네요. 예. 광통신은 또 광통신 나름대로 또 움직임들이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자 하이닉스가 뭐 근본적으로 지금 도는 건 아닌데요. 금요일날 뭐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좀 난리부르스 쳤던 그런 쪽에서 일단 뭐 강세 흐름들이 계속 좀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절대 지금 종목 수 자체가 사실 뭐 잽이 안 될 정도로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한 10분 전보다는 상승 종목이 한 50개쯤 늘었네요. 예. 50개쯤 늘어도 아직 절대적으로 뭐 빠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오르는 거 한 300개, 빠지는 건 한 2200개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그 등락 비율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요. 지수가 쉽게 돌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지금 일부 건설주들은 도는데 이게 두산 에어빌리티는 또 한 4% 빠졌고요. 예, 대우건설도 뭐 쭉쭉 잘 나가다가 오늘 7% 빠져가지고 또 다른 이제 건설주들이 약간 후발로에서 도는 거에 비해서는 좀 미약한 흐름이에요. 오늘은 네, 뭐 대우건설도 제가 지지난주 야간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이 10,000원에서 18,000원까지 일주일 만에 80%쯤 올랐기 때문에 사실 언제 조정을 좀 받아도 이상할 건 없는 구조라고 생각은 듭니다. 요새 기세 좋았던 SK 이터닉스도 7% 빠졌네요. 뭐 그것들 좀 빈자리를 메꿔주는 다른 종목들이 일부 등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치명적으로 완벽히 좋은 애들은 별로 안 보인다. 올라가는 거 저쪽 옵티코어랑 뭐 대한광통신 이런 쪽만 기분 좋게 상승력을 좀 태우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부진하기 그지없는데요. 옵티코어 저 4,200원대 한번 담궈볼까 하다가 아우고 10원 20원 아끼려다가 300원을 잃어버렸네요. 자, 이제 대한광통신도 으라차차 아까 보합 7,000원에서 7,800원이 바닥에서 10%딱 얕게 출발하고 나서 10%면 뭐 오늘장에서는 뭐 베스트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또 치고 올라옵니다. 이제 유상증자 물량 소화도 거의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게 유상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주식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19일날 상장되고 나서도 저 힘이 있는 거 보면
더 땡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상까지 받았는데도 물량들이 다 나왔는데 근데 이걸 땡기는 걸 보면 유상 받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흔치 않습니다. 유상증자 등록되면 사실 이제 물량 부담 돼가지고 잘 안 가고 이런 게 보통이긴 한데 그런 걸 이렇게 이겨내고 올라가다니요. 자, 지수는 거의 뭐 요지부동인데 그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들만 올라가고 일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가고 또 일부 동전주 맥락이라고 하긴 그런데 KC 같은 경우는 뭐 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며칠 전에 한번 동전주 탈피하나 이래갖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약간 다른 흐름인 것 같은데 오늘 세네요. 17% 정도. 현대차도 4%, 삼성전자 4.9%, 하이닉스 5% 후반. 지수가 편한 걸 못 보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른 분야들이 하도 좀 잘 안 움직이고 약해가지고 어렵네요. 여러분들도 뭐 오늘 지금 아침에 뭐 힘이 나는 장세는 아닙니다. 힘을 좀 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 그나마 한 600억까지 초반에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코스닥 순매수도 200억대 매도로 홀라당 바뀌었고 코스피 매도도 9천억대를 훌쩍 넘어서 30분도 안 됐는데 이런 식이면 9시 반이면 거의 1조 팔자 나올 것 같은데 자 개인들이 벌써 뭐 기관 매물까지 해서 1조 6천억 이거 받는 속도도 거의 지금 역대급인데요. 되게 많은 물량의 소화를 오늘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근데 이게 외국인만 파는 게 아니고 기관도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5천억 정도의 금융 투자가 이게 거의 뭐 ETF 팔자로 보이는데 이게 어쨌든 또 기관 팔자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파는 그림이죠.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뭐 개인들이 산다고 하는 1조 6천억 안에는 또 다른 개인들 또 뭐 이거 똑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또 다른 개인들의 팔자가 금융 투자를 통해서 ETF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솔리드까지 보합권 올라오면서 지금 뭐 통신 장비 쪽 관련된 몇 개 종목만 좀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됐거나 양봉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이 시간 9시 반인데 감사하게도 900분 넘게 와서 듣고 계신데 오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사실 저는 제목에서 좀 따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트럼프의 초강경 예고가 오히려 결과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가 오늘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초반엔 뭐 종국엔 전쟁 끝나고 다시 뭐 원위치로 돌아와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이의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승리했다 이러고서 미군 다 빠져 이렇게 결정 내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폭풍은 또 엄청나겠죠. 지금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어떻게든 확실히 이겼다는 거, 뭐 지금 전황상으로 보면 많이 이겼다 내지는 많이 뭐 부셨다까지는 알겠는데, 뭐 이란이 지금 뭐 그렇다고 순순히 백기 들고 투항했다 이런 뉴스도 아니고, 사실 이게 미국의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죠. 이번에 뭐 미국이 굉장히 이제 화냈다라고 할까? 이런 거는 이제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요렇게 이제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 쪽에 그런 이제 가스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건드리면서 용서할 수 없어 이제 이런 버전으로 주말 사이에 좀 격화된 흐름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과연 어떤 식의 용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용서를 해주니 많이도 힘이 있을 때 얘기가 되는데, 정말 이제 압도적인 전력이지만 이란이 뭐 무서워서 더 이상 국민들 죽는 거 바라지 않으니까 뭐 이만합시다 이러고서 휴전을 뭐 타진을 해본다든가 이런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네들은 여전히 뭐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갖고서 뭐 죽음은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다중 종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뭐 보기는 어려운 광경일 텐데, 죽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덤비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원래 공언했던 시간하고도 이제 맞물리고 있고, 뭐 피로감, 또 있는 대로 미사일은 또 꽤 썼다 그래서 어느 분석을 보면은 쓸 포탄과 미사일이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래서 무기 업체들 모아놓고 많이 생산해 이렇게 독려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갖다 붙다 보니까 지쳤다 뭐 이런 정도. 뭐 이스라엘은 그냥 독이 올라갔고 막 엄청나게 갖다 붙곤 있는데, 어차피 이게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붙다 보면 지칠만도 하겠죠, 어느 순간에는. 아니면 애써 이제 태어난 척하지만 은근히 뭐 바닥을 보인다느니, 뭐 그래서 말이 더 거칠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뭐 동물의 생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기습을 하고 이러려면 뭐 조용히 있다가 몰래 하지 뭐 막 시끄럽게 하면서 기습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거칠어지고 이런 거 보면 행동의 반경이 오히려 좀 제한이 돼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막 내 맘대로 안 풀린다 이래서 성질난다 이런 걸 말로다가 폭탄식으로 터트린 걸 수도 있고, 자, 뭐 너무 다양한 해석인데 제가 뭐 그런 것들 다 감정에 실어가지고 설명드릴 건 아니고, 다만 오늘 입장에서 보면은 괴롭습니다. 일단 계좌가 줄고 여러분들 계좌도 편치 않으실 상황이실 것 같고, 뭐 정말 뭐 금요일날 지난주 후반에 인버스나 이런 걸로 뭐 해지 걸어 놓으신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나 뭐 유가 관련주 이런 것들 일부 조금 태워가지고 뭐 가보신 아니면 이제 그 대체에너지 쪽이죠. 뭐 태양광, LNG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운 좋게 좀 화마를 조금 덜 피하고 계신 분들, 덜 피한다? 아니, 그러니까 화마를 조금 그나마 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보면 매도 사이드카 이거 걸리는 거죠. 5% 넘었으니까 좀 있으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아마 5분인가 10분인가 지속되면 매도 사이드카 걸리는 거고, 뭐 최악을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8%인가 밀리면 서킷 브레이크 아닌가요? 그래서 뭐 그 단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괴로움의 극치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요? 보는 것마다 좀 다른가? 제가 보는 거에는 9,800억인데 어디가 2조 3천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외국인들이 2조 3천억을 팔았다고요? 이 집계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게 꽂았어도
이 외국인들 팔자 수치는, 물론 어떤 때 보면은 이제 그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1조인지 2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조 돌파한 걸로 제 거에 나오는데, 어디 조금 뭐 예견을 하는 데는 2조라고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종 스코어가 중요하죠. 예. 기관 외국인, 네. 뭐 기관 외국인 합치면 지금 2조가 좀 넘어요. 네. 2조가 좀 넘고 있습니다. 에휴, 제가 금요일날 똥꼬지 피워가지고, 예, 뭐 그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서, 뭐저 개인적으로 화마가 좀 피한 건 맞죠. 어찌됐든 뭐 오늘 현금 비중이 현재로는, 네, 뭐 현금 비중이 80%가 넘어요. 예, 가이드하는 계좌에. 아침에 뭐 먹고 판 것도 있어서, 심지어, 예. 그래가지고 잔고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뭐 아까는 많이 늘었다가 늘어난 거에 반으로 줄긴 했어도, 예, 그래도 뭐 양호하게, 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런 거 뭐 얘기 드리기도 지금 민망한 수준이에요. 이게 뭐 다 잘 되면 좋은데 저 혼자 뭘 피했다고 좋을 일도 아니고, 따라서 좀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예. 그래요? 거기가 좀 빨리 집계가 되는 모양이네. 예, 2조 7천억. 예, 이 정도 속도도 사실 놀라운데, 벌써 개인만 2조 7천억을 샀다고 하면 38분 만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란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뭐 뒤집어 씌운다고 할까? 모든 이제 조정의 이유를 이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알게 모르게 뭐 미국의 신용 사모신용 대출 관련된 이슈라든가, 또 뭐 인플레 이슈는 원래 전쟁 전부터, 예, 나오기 시작했어,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사실 좀 숨겨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졌다기보단 저런 것까지 나오면 더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이 몇 개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모두 어떻게 보면 아주 편의주의적으로 이란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거지. 뭐 하나 희생양은 필요하니까. 제가 봐서 근데 지금 뭐 미국장은 사실 이란 이슈 전부터 내리막을 살짝 걷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가속화가 되는 느낌이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뭐 5,100까지 간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징조가 또 야릇합니다. 분위기도 좀, 예, 별로이고, 상태도, 예, 그다지 좋지도 않고, 예. 이런 날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극히 제한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가의 반대 방향 쪽에 있는 섹터들, 대체 에너지 정도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동전주들 일부가 선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애들이야 그냥 1,000원짜리 위로 갖다 놓으려고 이제 기 쓰는 애들 몇 개쯤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품절주라고 하죠, 소위. 예, 거래량 많지 않고 대주주 지분 높은 녀석들, 그런 애들 일부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별로 남지도 않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M&A 이슈 같은 거, 저 차백신 연구소 아까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12% 상승으로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안 좋은 걸로 보면 안 좋은 얘기들 참 많이 예정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 쓰레기 봉투도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면 뭐 만들 원료가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주말에 있었고, 뭐 다른 일부 우리나라보다 이제 기름 사정이 더 안 좋은 나라들은 뭐 이미 벌써 거의 정전에 가까운 그런 생활들을 이미 시작을 한 나라들도 있다는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이번에도 그냥 무난하겠지라고 했던 부분들 쪽에서 상당히 좀, 예, 어려운 면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깊게 가고 길게 가고 이러면서 이만하면 됐겠지가 아니고,
근데 뭐 지수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볼 수도 있죠. 이번에 사실 계속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얘기들이 중첩돼서 나오는데 뭐 오늘 뭐 최악에 가까 사실 버전은 더 안 좋아졌죠. 악화돼 있고. 근데 지수는 5,400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난번 5,100대 찍었던 저점을 향하긴 하지만 하이닉스 아직도 10만 원 정도 가까이 여유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17만 원 중반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좀 덜 빠지는 역할을 해주면서 지수는 덜 빠져 보이는데 근데 내 계좌가 과연 5,100대나 200대 며칠 전에 지지난주쯤 찍었을 때보다 훨씬 좀 상태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내 거는 그냥 지수가 덜 빠져 보이는데도 명목상으로는 근데 뭐 3월달 최저다 이런 시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 어렵게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내용이 편치가 않고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시점에서는 이따가 장을 좀 관망을 하다가 10시 넘어서 제가 좀 매매가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있는 현금의 한 반 정도는 오늘 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따가 10시에서 뭐 12시 사이쯤이나 뭐 이따 오후에 더 미끄러질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내일쯤 또 생각을 해볼 요량이고 현금 부분에 반 정도는 오늘 좀 헐어서 대응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지금 플러스 난 종목 살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나 있는 거 좀 딥하게 나 있으니까 사놓으면 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해야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은 그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지수가 300포인트 빠지는데 드디어 바닥이 옵니다 이렇게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바닥 뭐 꼭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비중을 그러니까 100 찌르려면 뭐 3, 40으로 줄이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가는 거 이상으로 더 좋은 대응은 없는 것 같아요. 현금 좀 아끼시고 때 될 때 확 지르되 약간 흔히 말해서 뭐 시쳇말로 정말 아리까리 할 때는 뭐 주식 명언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게 답이다. 보통 이런 얘기들 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이건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내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 대처할 때 많이 빠졌으니까 사고 싶다 내지 그런 거보다도 그걸 뛰어넘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갖고 있는 현금이 있을 때 지르시면 먹을 확률이 오히려 좀 높아지긴 하는데 그거는 뭐 진짜 과거에 최근 2, 3주 사이에 있었던 이제 몇 번의 건수일 때는 맞는데 이게 일환만 가지고 빠진다라고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어떤 그 불안한 변수들 이런 것들이 만약 가미가 된다고 하면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예. 아이고 전 세계 히트치고 그런 엄청난 공연을 했는데 해당되는 주가가 참 두 자릿수 빠지고 이러니까 좀 그러네. 아이고 지수가 조금 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5,500이 지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오늘 뭐 마이크 잡고 이런 발언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 장탄식만 나옵니다. 개인 매수가요? 거긴 왜 이렇게 빨리 집계가 돼? 여기는 2조 3천억인데 되게 잽싸게 집계를 하는 곳이군요. 거기가. 지금 좋은 거 제가 오늘 폴더본 관련주로 세 종목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은 플러스인데요. 이 장에. 폴더볼이 나름대로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세 개 중에 두 개가 플러스면 성공한 섹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 장에 심지어 플러스를 내고 있다. 두 종목이 세 개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완전 성공. 약한 것도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오늘 좀 마이너스. 사실 개별 악재가 없는데 리포트도 잘 나왔는데 한 4% 밀린다 이러면은 사보시면 하죠. 어쨌든 초반 분위기만 보면은 역대급의 개인 매수네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상당히 때리고 있고 엊그저께인가요? 모건스탠인가 어디에서 8,500 간다고. 근데 그게 바로 간다가 아니라 2년 내 간다. 모든 여건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가 너무 좀 약간 늘어져서 생각을 했는 것도 같고 텐션 관리가 좀 필요했는데 근데 항상 또 이런 장 다음에 뭐 이제 내일도 또 이만큼 빠져 뭐 이렇게 우려를 하면은 사실 그런 우려가 이제 현실화 될 것 같으면 사실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나 보통 안 하죠. 오늘 개인들도 뭐 열심히 사시는 것만 하고 계시고 저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야, 오늘이라도 드디어 이게 뭐 5천 깨진다고 생각하고 파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제 소수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젯밤에도 계속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소수가 뭐라고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행동하셔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소수 의견은 뭔가요? 한번 좀 궁금한데 멘트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대부분들 뭐라 그러던가요? 제한적이니까 참고 있으라고 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서 좀 떠나 있다가 좀 한참 있다가 돌아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어떤 버전으로 얘기가 나오던가요? 회원 댓글이 가능한 방은 가능하지 않은 거를 며칠 전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안 됩니다. 그런 방이 열리지가 않아요. 와우넷 플랫폼에서 회원들 방은 채팅창이 안 됩니다.
빠지면 사라고가 대부분의 의견인가요? 예. 근데 그게 저로서는 되게 이제 뭐 못마땅하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 돈이 있어야 뭘 빠지면 사라고 할 때 먹히는데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여유와 사실 돈들을 갖고 늘 뭐 4, 50%, 6, 70% 현금 대응 하시면서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실제 이 중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항상 나와서 얘기를 하면 뭐 그날 새로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대상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빠지면 이거 사세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있는 거 물렸는데 그걸로 전환해서 사는 것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개인들께서 지금 용케도 오늘 뭐 굉장히 사는 움직임들이 크긴 하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사실 한 7, 80% 이상은 주식이 거의 98%, 99%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 현금 50% 이상 들고서 뭐 사볼까요? 이런 분들은 극히 소수예요. 제가 봐서.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요. 이 방에는. 뭐 지금 저 바깥에서 열심히 사는 개인들은 또 다른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조직화된 개인들 또는 오늘 같은 날 안 사면 언제 사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방에 계신 한 1000여 분에 가까운 분들 중에 상당수는 오늘 하락장에서 특별히 할 게 없는 분들이죠. 예, 굳이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진짜 할 게 없어. 빠지는데 뭐하니? 예,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뭐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여기다 대고 뭘 사세요? 예, 뭐 바꿔보세요? 이게 통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통하지. 5100대에도 꿈쩍 안 안고 있었는데 지금 5400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뭐 조금 있다가 회원방 열 거잖아요. 예. 도움을 주는 게 뭐 서로 대화를 해야지 도움이 주고받는 게 아닌데 예. 말이 왜 필요한가요? 진짜 저 따라서 그냥 하시라는 게 제 요체인데 예. 따라서 안 하고서 뭔 도움을 바라시는 거죠? 무슨 1대1로 뭘 상담을 해달라는 것도 아닐 거고 그냥 저는 지금은 그냥 좀 독불장군식으로 예.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 따라 하시라고 예. 그냥 그러는 게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번 뭐 빠질 때 질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주말 사이에 특히 이제 자꾸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더 놀랍고 더 새롭고 더 큰 거냐. 사실 트럼프가 더 세게 얘기했잖아요. 더 세게. 더 뉴 버전으로. 뭐 발전소 폭파할 거야. 이런 버전까지. 좀 놀라운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트럼프가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층 플러스 알파죠. 예. 오늘 지수가 4% 이상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야간 선물은 4.35인데 그거보다 더 빠지잖아요. 트럼프가 여기에다가 알파를 더 얹어 끼얹은 거예요. 이란 전쟁 얼마나 지속될지 아시겠냐? 잘 모르겠죠. 하락 주정의 마무리 패닉 셀링이 나왔나요?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나요? 뭐 현금이 많다면 조금 감질나게 매수 대응 해보는 거 가능할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현금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뭐 시나리오 자체가 사실 없지요. 그냥 또 한번 천수답이고 지수 다시 한번 6천 올려주면은
팔고서 다신 주식 안 할게요.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심정, 뭐 이렇게 대부분들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안 간다 그래도 유가 관련돼서 움직임들이 또 있네요. 뭐 유가가 워낙 세니까 또 사료 종목, 뭐 비료 종목 이런 것들도 조금 움직이고. 근데 지난주까지 이제 급등 나왔던 대우건설은 지금 두 자릿수 빠지고 안 좋고요. 빛과전자는 요즘 탄력 붙었어요, 완전히. 그 광 트랜시버 쪽으로 오이 솔루션하고 옵티코어랑 빛과전자 이렇게 3인방이 국내 기업으로는 있는데, 원래는 뭐 오이 솔루션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빛과전자가 오롯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되게 세게,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대한광통신도 한 3,000원대에서 한 8,000원까지 꽤 셌는데, 진짜 말 그대로 뭐 빛자나 광자, 빛광자잖아요. 광이나 빛이 들어가야 센 것 같아. 진짜로 이 얘네가 찐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건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5,100까지 내려왔을 때 뭐 기술적으로 4,800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예. 그쯤 돼야 이제 한이 말해서 이 패닉 셀링이 언제 나올 거냐? 5,000 깨질 것 같으면 최근까지 5,000 뭐 7, 800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잘못 샀다 이렇게 판단 들고, 5,000이 깨지면 이제 4,900대에서 뭐 4,800까지 순간적으로 100포인트 밀리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딱 4,800까지 가냐, 아니면 4,898까지 가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5,000이 깨지면 뭐 4,900도 깨진다고 또 굉장히 또 사시나무 떨듯이 떠시는 분들의 그런 멘트들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오늘은 특히나 뭐 해답은커녕 그냥 의문투성이에 나열들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답이 될 수도 없고 답을 드리기도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고, 네, 많이 내리네요. 진짜로 그냥 많이 빠지고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도 나오면서, 그럼 이런 놈들은 왜 과연 삼성전자 34만원, 하이닉스 170만원 왜 쓰고, 왜 리포트 내고, 지네들은 팔고, 우리 개인들께서 사라고 부추기고, 뭘까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목표가를 낮춰서 현실을 반영시켜 주던가. 이거 지금 뭐 상황이 진짜 안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 4월 언제쯤 돼가지고 전쟁이 분위기가 굉장히 옅어지고 이러면 또 역시 삼성전자 뭐 20몇만 원가요? 하이닉스 130, 150가요? 뭐 이렇게 또 울부짖는 사람들 등장을 하겠는데, 그 시기까지의 그 보릿고개를 넘는 게 지금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덜 깨지면서 이 난국을 이겨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상황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특별히 명심하실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덜 깨지는 방향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시가 되었습니다. 2부 순서로 넘어가고 오늘 제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